안녕하셨습니까? 비전공 개발자 준이 키우기 준입니다. 저는 지난 3주간 대기업들의 지원을 하고 코딩 테스트를 보고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라인, 네이버, 카카오, 삼성 이렇게 큰 대기업들의 이력서도 내고 포트폴리오 제출하고 코딩 테스트도 보고 왔는데요. 결론부터 얘기를 해드리자면 모두 떨어졌습니다.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코딩 테스트는 이 중에서 딱 두 군데에서 봤는데 카카오는 7문제 중에 1.5문제를 제가 풀었고 라인은 6문제 중에 3문제를 풀었습니다. 네이버와 삼성은 서류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이게 탈락을 한 건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이력서 접수를 했다, 이거는 완료됐다라는 이메일은 받았는데 코딩 테스트를 보라는 이메일을 받지를 못했어요. 이메일이 안 온 거니까 아무래도 광탈이 아닐까 싶어요. 비록 탈락을 했지만 이번 지원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대기업을 갈 수 있는가를 훨씬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깨달은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조금 주관적일 수도 있으니까 정확한 정보, 오차도 없는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여기서 시청을 그만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프로그래밍에 대해 알고 있는 부분이 이 정도라면 앞으로 알아야 할 깊이 내지는 범위가 이 정도쯤은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지원을 하게 되면서 반년에서 1년 정도 준비한 대기업 합격자들의 수기를 보고 카카오 크루의 인터뷰 내용, 네이버 신입 개발자 공채 체크리스트 등을 통해서 점점 알아야 될 부분들이 확장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진짜 신기한 게 제가 대기업 준비를 하면서 정보를 계속 모으면 모을수록 알아야 하는 범위가 계속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제대로 대기업을 준비하기 전에는 호수 정도 크기의 지식을 알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니까 이게 강 정도 크기구나를 알게 되었고, 이게 조금 더 지나니까 서해안 정도 크기가 되고, 이번에 대기업을 제대로 지원을 하면서 느낀 건데 이게 태평양 크기로 갑자기 변화한 걸 느끼면서 엄청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진짜 멍하더라고요. 나중에는 도대체 여기 합격한 사람들은 얼마나 엄청난 놈들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진짜 다행인 건 이 넓이가 더 이상 확장되지 않는 시점이 왔었습니다.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 커트라인 경계선을 알게 된 것이죠. 지금부터 그 경계선이 무엇인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이버 신입 개발 공채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시면은 거기에 거의 모든 내용들이 압축이 되어 있으니 그걸 참고해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저는 그 내용들을 조금 요약해서 제 식으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대기업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되는 기본기. 두 번째, 대기업 이력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하는가. 첫 번째, 대기업 입사를 위한 기본기에는 5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컴퓨터공학 기초 과목에 대한 지식. 당연한 소리 같겠지만 이 기초 과목에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경계가 있습니다. 전부 다 알 필요는 없는 거죠. 그 기초 과목에 대한 지식으로 크게 3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컴퓨터 개론, 두 번째 자료 구조, 세 번째 알고리즘입니다. 이렇게 3가지만 탄탄하게 준비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간단하게 3가지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이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컴퓨터 개론이라고 하면 많은 것들이 함축이 되어져 있어요. 이 컴퓨터라는 기계가 어떠한 머신 구조로 작동이 되는지, 어떠한 OS를 사용하는지, 이 OS가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네트워크 구조는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으면 돼요. 하지만 이게 엄청나게 어렵지도 엄청 쉽지도 않습니다. 방금 얘기한 이 3가지 컴퓨터 구조, 운영체제, 네트워크는 컴퓨터공학과 3학년, 4학년 전공 과정으로 따로 떨어뜨려 놓을 정도로 굉장히 깊이도 깊고 넓이도 넓습니다. 이걸 중간고사를 본다 또는 기말고사를 본다라고 생각했었을 때 머리가 터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알매 목적을 둘 때에는 조금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나게 디테일한 부분이 우리는 필요가 없어요. 상대적으로 점수를 더 잘 받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조금 더 다른 것들을 기억을 해야 되고 알아야 되는 건데,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는 공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 딱 노른자만 빼서 읽고 이해를 하면 된다는 거죠.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아주 넘지 못할 산은 아니다 이겁니다. 이걸 중간고사를 보고 기말고사를 봐서 컴퓨터공학과랑 다이다이를 뜬다 이럴 때는 얘기가 좀 달라지겠지만, 우리가 필요한 건 딱 알짜배기이기 때문에 노력을 투자하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부분들만 캐치를 해서 공부하는 것도 사실 쉽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수능 공부하듯이 외우고 암기하고 이렇게 공부할 때에는 지식들이 휘발유가 날아가듯이 확 날아가 버리는 시점이 올 거예요. 제가 생각한 방법은 어린아이처럼 흥미를 가지면서 이게 뭐지? 이게 어떻게 작동되는 거지? 하면서 재미를 가지고 좀 더 접근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탐구형 공부를 해야 롱런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알고리즘과 자료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알고리즘을 제대로 공부했다면 자료 구조에 대해서 당연히 잘 알게 될 거예요.
대기업 첫 번째 관문으로 우리가 코딩 테스트를 보잖아요. 이게 처음에 볼 때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걸 어떻게 풀지? 하면서 제가 지금 3달 전에 그때 한번 풀어봤었는데 그때 한 문제도 못 풀었어요. 그런데 강의도 듣고 책도 보고 공부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어떠한 문제의 패턴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카카오는 1.5개, 라인은 3개 이런 식으로 맞출 수가 있었던 거죠. 합격 수기들을 보면은 공통적으로 하는 말들이 있어요. 많이 풀어봐야 된다. 근데 그 왜 많이 풀어봐야 되냐면 이 유형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이 유형들이 반복적으로 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얻어 걸려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케이스가 많아야지 시험을 쳤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케이스들 중에 아 이거구나 하고 쓸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 또한 노력을 통해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절대 넘지 못할 산이 아니에요. 이 분야는 약간 저는 수능 수학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한 만큼 실력이 느는 거죠. 제가 내년 4월까지를 목표를 두고 계속 공부를 할 건데 그때까지 아마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게이지가 쌓다가 말겠죠? 여기까지 차올라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거예요.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필요한 케이스만큼 제가 지식을 쌓고 익숙해진다면 아마 어쩌면 좋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기본기 두 번째,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해 명확하게 알고 그에 알맞는 기능을 쓰는 능력. 1차 면접 때 포트폴리오나 코딩 테스트에 대한 이러한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해당 알고리즘을 왜 썼는지, 이 기능을 왜 썼는지, 다른 것과의 차이는 무엇인지. 이러한 질문을 하는 이유는 지원자의 논리적 사고와 설계 역량을 보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의 논지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탐색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능력을 보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충 문제만 해결해서는 안 될 거예요. A라는 문제가 주어졌을 때 단순히 그냥 해결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왜 이 방법을 썼는지, 왜가 더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약간 이런 거죠. 우리가 고기를 한 점을 구워야 되는데 이 고기 한 점을 굽기 위해서 모닥불을 피울 것인지 아니면 후라이팬에 달굴 것인지 아니면 그냥 토치로 지져서 구울 것인지 이러한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본기 세 번째, 프레임워크 철학에 대한 이해. 본인이 가장 많이 쓰는 프로그램이나 언어의 프레임워크에 대해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실무에서 얼마나 빠르게 지식을 습득하고 일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밑바탕을 보는 것입니다. 본인들의 포트폴리오에 들어가는 또는 본인들이 코트에서 사용했던 이 언어의 프레임워크 철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이나 C샵을 썼다면 C의 어떤 부분을 보완한 프레임워크다. 어떠한 이유로 개발된 것이다. 최소 이 정도는 알고 가야겠죠. 기본기 네 번째, 끝까지 파고드는 경험. 이건 프로젝트나 일을 할 때 어떠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해결했는지, 끈기가 있는지 등을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아마 열심히 준비하셨으면 이 부분은 쉽게 커버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본기 마지막, 다섯 번째, 개발자로서 개선해보고 싶은 땡땡사의 땡땡 서비스. 예를 들면 카카오의 카카오 맵 서비스, 네이버의 네이버 밴드 서비스. 종종 면접에서 이런 질문들을 한다고 합니다. 본인이 개발하면서 우리 서비스 중에 어떠한 부분을 보완하고 싶나요? 어떠한 부분에서 문제점을 볼 수가 있나요? 이러한 질문들을 한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자사에 얼마나 애착이 있는지, 해당 서비스에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우리 부서와 잘 맞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는 부분이죠. 이걸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해당 서비스나 부서를 타겟팅해서 준비를 하지 않는 이상 해당 질문에 대한 적절한 대답을 준비해오기 아마 어려울 거예요. 이러한 걸 봤을 때 결국 디테일한 준비도 필요하다는 거죠. 타겟팅한 준비요. 그래서 우리는 다양하게 수평적으로 지식을 쌓되 한 분야에서 필살기로 쓸 수 있는 깊이를 가진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필살기에 맞게 지원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5가지를 알아보았는데 첫 번째 컴퓨터공학 기초 과목에 대한 지식은 머신러닝, 빅데이터, 프론트엔드, 백엔드, 모바일 등등 어느 분야를 가든 100% 이 부분에 대해서는 꽉 채우고 있어야 돼요. 해당 경계 라인까지. 2번부터 5번까지의 부분은 각각의 부서나 서비스에 따라 요구하는 경험이나 능력이 다를 거예요. 1번 기본기를 제외하고는 어느 분야에 지원을 하느냐에 따라 약간 복불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기본기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차피 공부해야 될 분량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게 생각했던 깊이보다 훨씬 깊습니다. 넓고요. 이 프로그래밍이라는 분야에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선 기본 스펙이 갖춰져야 해요. 하지만 이걸 수능 공부하듯이
암기하고 외우는 식의 공부 방법을 선택한다면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다름없게 됩니다. 설령 운 좋게 대기업에 합격을 했다 하더라도 흥미 위주가 아니라 스펙 위주의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새로운 힘듦을 겪게 될 것이고 새로운 고민거리가 아마 생기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천천히 재미있게 이 분야를 음미하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분야를 찾아서 거기에 집중하는 공부 방법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때가 되면 실력이 오르게 될 거예요. 마치 이 가을에 은행이 익듯이 유행에 따르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분야에 최선을 다해서 계속 스펙을 쌓게 된다면 언젠가 그에 맞는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죠. 이력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가? 세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체크를 한다고 합니다. 지원서에는 이런 세 가지를 반드시 명시를 해야 돼요. 첫 번째,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명확히 쓰기. 두 번째, 업데이트가 잘 된 GitHub 첨부하기. 세 번째, 결과보다 무엇을 했는지 과정에 대해서 쓰기. 제 생각에 이 체크리스트 세 가지에 따르면 이제 대기업에서도 실무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뽑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느 정도 밑그림이 되어져 있는 그림에 전문가의 붓터치를 몇 번 해서 몇 달 뒤 바로 현장에 투입해서 아웃풋을 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자, 결론. 이번 대기업 지원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대기업에 입성을 할 수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요. 그런데 이걸 알게 되면서 바운더리가 얼마나 넓어지는지를 알게 됐고 이 경계선이 정해졌는데 아직 저는 좀 많이 멀더라고요. 내년 4월까지 준비가 안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좀 휩싸여 있었어요.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광활한 우주에 저 혼자 덩그러니 떠다니는 그런 느낌? 그런데 이제 경계선이 보이고 더 이상 이 바운더리가 커지지 않은 거를 깨닫고 조금 안심이 되더라고요. 제가 부족한 이 바운더리까지의 백지를 천천히 채우려면 꾸준히 즐기면서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노력 여하에 따라서 이 백지를 채우는 속도가 달라지겠죠. 계속 박차를 가할 생각입니다. 결과가 어찌됐든 저는 하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이 직업을 계속 할 거고 계속 공부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목표가 있으시다면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천천히 끝까지 가세요. 끝까지 가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이게 선물일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계속해서 힘을 낼 수 있게 해준 문구가 하나 있어요. 그거를 소개해드릴게요. 네이버 개발자 신입 체크리스트의 마지막 파트입니다. 최고의 성장 경험을 기대하는 예비 동료분들께 차근차근 꾸준히 노력해온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진로를 선택하는 건 참 어렵고 힘든 과정인 것 같습니다. 이번 체크포인트 페이지는 네이버 지원을 앞두고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되고 싶은 마음을 담아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선택하시는 곳이 스스로의 포텐을 더 크게 해주고 도전하며 성취감을 느끼는 과정의 무대이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이 마지막 페이지를 보니까 눈물이 나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눈물이 나진 않았습니다. 준비가 덜 돼서 그런가. 아마 내년에 이걸 다시 보게 됐을 때 제 눈에 눈물이 흐른다면 합격할 때라는 거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비탈동 동아리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봤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